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장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인가요? 네, 국방장관이 특별사절단으로 해서 오늘 한국에 내한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냥 국방장관 선에서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통령을 만났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똥줄이 탔어요. 예, 똥줄이 타서 지금 이제 마지막 희망이 지금은 이제 한국의 무기 지원 여기에 지금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이 명운을 걸고 있다고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6.25를 경험을 했잖아요. 물론 6.25랑 정확히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3년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한 2년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년 거의 고지전 상태로 해서 휴전선에서 거의 지금 현재의 휴전선이죠. 여기서 거의 지루한 소모전을 펼쳤던 것이 이제 6.25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제 국경선이 이제 이 정도에서 정해지고 지금 현재 점령한 곳과 이제 뺏긴 곳, 러시아 쪽으로는 이제 쿠르스크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는 도네츠크나 돈바스네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가진 쪽과 또 잃은 쪽 이런 쪽에서 서로 이제 종전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모전을 펼칠 텐데 이 소모전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량 살상 무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155mm 포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루한 포격전이죠. 우리 6.25 때 했던 것처럼 계속 어떻게 보면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이 서로 간의 진지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똑같은 양의 포탄을 계속 쏴야 되고 또 반대로 또 응전을 해야 되고 또 조금씩 밀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국경선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서로 밀고 밀리는 게 거의 1km, 2km 안에서 결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종전 선언까지 지루한 소모전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스톰 섀도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톰 섀도우 또는 에이테크음스죠. 에이테크음스 이런 게 중요한 게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위협용이죠. 위협용.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분만 나쁘게 만드는 거지. 에이테크음스라든지 또는 스톰 섀도우가 모스크바를 때렸다고 해서 그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항복 깃발 들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다가 무슨 대량 살상 폭탄을 장착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핵무기를 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에이테크음스라든지 스톰 섀도우가 또 양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사일 수가 별로 없어. 또 비싸고 또 더더군다나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영국이라든지 영국 외무부 장관이 벌써 꼬랑지를 빼더라고요. 참전할 의향이 있느냐, 지상군을 참전할 의향이 있느냐 하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지상군 참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풍문이 빼버리더라고요. 지금 고지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가장 원하는 것은 병력이잖아요. 지금 이제 벌써 우크라이나 군인들만 거의 70만 이상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 70만이라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 정규군이 다 죽은 거야. 정규군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증발해가지고 쓸 수 있는 군인도 별로 없고 또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국외로 빠져나갔다고 하니까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징병할 수 있는 대상자도 이제 거의 바닥인 거지. 그러니까 지상군이 정말 더 필요한 상황이고 또 지금 당장 무기로서는 155mm 포탄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상무기라는 것이 결국은 포탄이에요. 그리고 당장 이제 전선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연장포라든지 자주포 아니면 전차
뭐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막 가는 전쟁,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공중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로 뭐 이 참호를 파고 들어가 있는 군인을 뭐 죽일 수가 없는 거죠. 핵무기를 쓰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무기를 지금 구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는 특히 뭐 독일은 거의 뭐 손 들고 있는 상태고 프랑스는 뭐 비겁한 놈들처럼 아직 뭐 지원 자체를 아예 적게 하는 거고 말만 하는 거고 참 어떻게 보면 간사해. 유럽의 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랑스는 보면은 참 책임감이 없는 민족인 것 같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영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참 그 국가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서구 선진국들이 맞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유럽을 끌고 나갈 방어할 수 있는 나토의 어떤 주요 국가로서 유럽을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정신머리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게 만듭니다. 예. 일단 뭐 우크라이나를 찝쩍거려가지고 전쟁을 유지하게 했으면은 뭔가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사명감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지상군이라든지 파견할 수 있냐고 물어볼 때 말이라도 우리 상황을 봐가지고 언제든지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간에 그 살짝 얘기하면서 북한군이 파병한 거에 있어서 한국도 살상 무기를 보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운을 띄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거기 우리가 뭐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우리가 뭐 유럽을 방어해야 될 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국이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 더 오히려 거기에 그 포지셔닝에 비해서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이럴 때는 뭐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뭐 지상군은 뭐 들어갈 예정이 없다. 뭐 러시아 애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 새끼들 도대체 양아치도 아니고 뭐냐? 프랑스는 아예 전차니 뭐니 이런 것도 보내지 않았어. 뭐 정규국 지상군은 고사하고 무슨 이게 살상 무기 자체가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야.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얘네들은 더 가까운 데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영국, 프랑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장비라든지 뭐도 좀 지원해준다는 영국이 제일 많더라고. 조금만한 것도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90% 이상이 미국이고 그 10% 안에서 찔끔찔끔 지들끼리 좀 더 많은 게 영국이라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뭐 세계 여론도 그렇고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뭐예요? 저뿐만 아니라 아니면 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각 국가의 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영국인이 프랑스인이 독일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 중국이나 러시아 애들은 야 내가 저 애들 저렇게까지 병신인지는 몰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당사국들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걱정이다. 이 정도밖에 우리가 군사력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동방의 그 조그만 나라, 이 영국이 뭐 우리를 한심하게 여겼던 100년 전에는 영국이 지하철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1800년도에 지하철 만들 때 우리나라는 가쓰고 다녔던 민족인데 이 한국이 지금은 완전히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상 무기를 보내서는 안 되죠. 왜? 우리가 러시아가 싫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가 지금 게임을 다 이겼어. 전쟁을 다 이겨버렸다고. 저도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편이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무슨 뭐 물자를 빼돌렸는지 부패가 심해서 그런지 젤렌스키가 바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푸틴이 정말 훌륭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지금 거의 다 이겼어요. 예. 거의 다 99.9% 이겼어. 그리고 가장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 편이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이기는 걸 인정해 준다는 거지. 미국은 이긴 놈 편이에요. 이긴 놈 편 언제나. 딱 칼딱 던져주면서 야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싸워봐. 이긴 놈은 내 편이야.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러시아가 이기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미국 편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사람 편.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러시아를 적대시하면 안 되죠. 절대로 적대시하면 안 되죠. 왜? 우리도 이기는 사람 편이 돼야 돼. 그게 냉엄한 현실이야. 우리 민족, 우리 한국보다 더 중요한 국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뭐 지원했고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받아서 민주국가가 뭐 희생을 당한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한국 국가, 한국 국민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 우리 안보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금 유럽들도 다 영국이니 프랑스, 독일이 저 정도로 팽을 시키고 외면을 하는데 한국만 거기 뭐 우크라이나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붙을 이유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자체가 벌써부터 손절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무슨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진짜 뜬금없는 얘기죠. 뜬금없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그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 발언은 잘했어. 왜? 그걸까지는 괜찮아. 왜? 사람이 일단 능력이 있었다라는 건 중요하지. 내가 돈 좀 있어. 얼마 줄까? 라고 할 때 정말 주면 안 되지. 정말 집 팔아서 주면 안 되지. 근데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야. 물론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빈정을 상할 수도 있고,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속으로 이 한국놈의 새끼를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냉정한 관계일 거야. 근데 그 냉정한 관계에서의 이면은 뭐냐면 나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 오히려 존경심을 갖는 겁니다. 나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국가가 오히려 나에게 대해서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그걸 자제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외경하게 돼요. 외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스펙트보다 조금 약간 객관적인 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존중한다는 생각보다 좀 위, 그리고 존경보다 조금 밑, 외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외경. 그래서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뭐 저기 밑에 조그만 힘도 없는 나라, 우리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발끈할 수도 없는 나라, 우리의 군사력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한 나라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 본인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한국이 지금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 줄까봐 저렇게 지금 발발발 떨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인 거예요. 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게 생겼어. 지금 거의 다 99.9% 이겼는데 여기서 갑자기 만약에 우크라이나 애들한테 한국이 155mm 같은 걸 만약에 포를 준다든지 뭐 K2 K1 전차, K2 자주포 뭐 이런 걸 준다고 하면은 갑자기 게임이 역전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거의 눈에 뵈는 게 없는 애들이야 지금. 응?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영토를 뺏기게 생겼고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취임하기 전까지 취임하기만 하면 전쟁 끝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의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의 독이 오른 쥐라고 보면 돼요. 독이 오른 쥐.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살상무기를 준다고 하면은 이게 뭐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트럼프가 또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 또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끝나길 바라는 게 푸틴인 거고, 응? 우리가 뭐 2대0으로 이기고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축구 경기 지금 한 1분 남아있던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막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야, 우크라이나가. 막 그런 상황 있잖아. 막 계속 수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러시아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만약에 살상무기를 준다. 치명적인 거지, 러시아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막 외국무 장관 통해가지고 막 경고하고 있고,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지금 사절단까지 보내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한국한테 뭐 일말의 희망을 놓치지 않고 지금 왔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유럽의 어떤 국가보다 미국을 제외한 지금 아시아의 어떤 국가보다 위대한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왜? 중국도 지금 찍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중국도 지금 찍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뭐 무기를 주네만에 누가 중국한테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우크라이나의 항공모함을 중국이 사가가지고 라우닝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중국인데도 지금 중국한테 우크라이나가 가가지고 우리가 항공모함 저기 해줬으니까 너도 우리한테 뭐 좀 해줘라는 얘기도 안 해. 왜? 중국이 줄 것도 없지만 지금 중국이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알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소위 강대국이라고 하는 국가, 중국, 일본 이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가 지금 우크라이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달라 그래도 주지도 않고 끔찍도 안 하고 있는 거야. 힘도 없고 프랑스, 독일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잘났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다 대고 한국이 최고예요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최고예요. 정말 한국 최고, 원더풀. 한국 무기 최고 이러고 지금 얘기를 계속 지금 선전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즐길만 하는 거죠. 와서 막 사절단 와가지고 지금 막 인사하고 뭐 좀 부탁하러 오고 이게 한국이 참 몇십 년 만에 6.25로 끝나가지고 폐허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런 대접을 받는 국가가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만 즐기면 될 것 같아요. 딱.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급상승했는데 딱 여기까지. 지금 말하자면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지. 왜? 거기서도 다 뭐 좋은 머리들이 있고 한데 설마 여기서 뭐 살상무기 지원한다 그러고 이러진 않겠지. 왜냐하면 그건 백해 무익한 짓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우리가 초반처럼 민주국가를 침공한 어떤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단일 대우로 가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변심이고 그리고 변심을 하게 된 이유가 또 있겠죠. 젤렌스키가 보여준 것도 있을 거고 또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보여준 것도 있을 거고 또 러시아가 보여준 것도 있을 거예요. 러시아도 생각보다 상당히 잘 싸웠고 또 푸틴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지를 받고 있고 반대로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애국자가 아니고 또 그의 지도부들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아마 좀 서방 국가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 미국도 그걸 읽은 걸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99.9%가 죽기 살기로 한다 그러면 또 그렇게 이렇게 못 하거든. 아무튼 이랬든 저랬든 간에 결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개망신 당하는 상황이고 정말 힘이 없어도 너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가난한지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강남에 산다고 너무나 진짜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집은 다 빚으로 산 거고 진짜 한 달에 월 100만 원도 없어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의 친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매일매일 생활비 걱정하고 있고 애들 학원비도 없는 근데 강남 산다고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개념이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기 타워 팰리스 산다고 그러고 어디야 저기 원베일리 이런 데 산다고 그래가지고 대단하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절반은 80% 이상이 빚이고 한번 하우스푸어 같은 개념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막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렇게 돈 쓸 일이 생겨서 보니까 한 푼은 고사하고 자기 애들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 게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인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는 막 실탄 엄청나게 많고 아주 풍성한 거야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냥 저기 어디 그냥 그저고 그런 동네 사는 줄 알았는데 엄청 어떻게 보면 알토란 같이 자산이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인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번 참에 상당히 뭐랄까요. 정말 위상이 정말 재정립됐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면 즐길만도 하고 또 이거를 러시아가 이번에 한번 느끼게 해줄만도 해. 그럼으로써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후가 끝나고 나면은 한국하고 뭔가 관계를 개선할 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립을 지켜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답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또 북한하고 저렇게 혈맹이 돼 있는 것 같지만 또 저것도 북한은 또 손을 내밀 거 아니에요 러시아한테 우리가 저기 파병해줬으니까 니네들 좀 줘라 할 때 분명히 걔네들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울 겁니다. 왜? 북한은 바라는 게 많을 거고 러시아는 주기 싫어할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화장실 갈 때랑 틀리고 올 때랑 나올 때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니네들 와서 한 것도 없는데 뭘 자꾸 해 이런 개념인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하고 또 푸틴은 결국은 앙숙이 될 것이고 그 틈에 이제 한국하고 또 이제 러시아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절대 적극을 만들면 안 되고 러시아는 북한을 어떻게 보면 주무를 수 있는 정말 좋은 레버리지인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이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중국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도 러시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중국을 레버리지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필요하고
또 북한을 손보기 위해서도 러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한테는 러시아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요번에 절대 살상 무기 같은 거 보내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명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영상 올렸습니다.